7단원에서 분수를 공부했고요. 분수의 마지막 단원 소수, 데시말 넘버. 그 다음에 소수와 분수의 관계는 데시말 프랙션. 그쵸? 10진 분수. 자, 그렇게 배운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8단원으로 넘어옵니다. 8단원 제목은 약수와 배수고요. 8-1 약수와 배수. 8-2 약수와 배수와의 관계. 8-3 이야기 수학. 정리와 정리. 그쵸? 그 다음에 정리냐. 그쵸? 요거예요. 정리, theorem이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정리 요렇게 씁니다. 한자로. 8-4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그쵸? 8-5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는 나눗셈으로 구하기 이렇게 배울 거예요. 8-6 약분, 8-7 이야기 수학, 소수와 소수. 자, 이제는 자, 소수는 데시말, 그쵸? 그 다음에 요 소수는 프라임 넘버. 그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8-8은 통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8-1 약수와 배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4학년 2학기에 처음 배우지만 5학년 1학기에는 아이들이 약분과 통분이 필요한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게 됩니다. 자, 분수의 덧셈 뺄셈 4학년 2학기에 배우는데 약분과 통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덧셈과 뺄셈을 배운다면 만약에 이퀄 파트를 한 4로 잡을까요? 만약에 5로 잡을게요. 자, 분모가 5란 뜻이죠. 자, 분모가 같을 때 예를 들어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는 그쵸? 분모가 같으니까 5 같고요. 그대로고요. 분자만 더해서 1 더하기 2는 5분의 3. 요런 덧셈을 배운다는 거겠죠? 자, 근데 5학년 1학기에서 약분 통분을 배우고 하니까 그쵸? 먼저 통분하는 거를 배우고 한다는 얘기겠네요. 즉 분모가 다르다는 것일 거고요. 그건 이제 차후에 배울 테니까 자 밑에 거 읽어 볼게요. 자, 약분.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히 하는 거. 약분. 그쵸? 약분. 간단히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공약수로 나눈다는 거. 자, 24분의 10인데요. 그쵸? 공약수니까 일단 나누어질 수 있는 거 한번 나눠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2로 나눠보는 거죠. 20도 짝수고 24도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2로 나누어 보면은 여기가 10이 되고, 그쵸? 아이고. 연필이 여기 펜을 여기가 10이요. 그쵸? 그 다음에 24를 2로 나누어 보면 그쵸?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12분의 10이죠. 죠? 그 다음에 일단 나누면 되는 거예요. 공약수로. 이거 또 나눌 수도 있죠. 또 한번 나눠도 돼요. 자, 또 2로 나누면 5가 되고 또 1은 6분의 5. 자, 두 번 나누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쵸? 4로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4, 5, 25. 그 다음에 6, 4, 24 할 때 6. 그쵸? 4로 나눈 거죠? 자, 6분의 5가 기하 분수인데요. 분자 20과 그쪽 20이요. 분모 24의 최대 공약수 4로 약분을 한 것이다. 그쵸? 자, 공약수로 하여튼 나누면 되는데 간단히 한번 하면 되는데 공약수로 하면은 이 경우는 한번 더 해야 되니까 그쵸? 더 해야지 기하분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최대 공약수 4로 약분하면은 이미 기하분수가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아이들은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겠죠. 자, 통분. 두 분수에서 분모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하기. 자, 4분의 3이란 것과 10분의 4가 있으면 그냥 분모를 똑같이 만들려면 서로 그쵸? 이렇게
서로 뭐 크로스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해주고 이렇게 크로스. 그쵸?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하면은 자 4분의 3에는 옆에 있는 분수의 분모 10을 곱해줘서 자 이렇게 해서 40분의 3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10분의 7은 4분의 3의 분모 4를 크로스로 곱해서 자 40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그럼 40분의 28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단 지울게요. 자 결론적으로 뭐가 됐나요? 자 여기도 40 자 40분의 30이 됐고 4분의 3이 10분의 7은 40분의 28 그래서 분모가 같게 됐죠? 자 이렇게 할까요? 밑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분모가 같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40으로 같게 됐죠? 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4분의 3에다가 최소 10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를 곱해요. 그쵸? 또 5를 곱해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여기는 15 그쵸? 10분의 7을 20을 만들려면 10을 2를 곱해요. 그래서 20분의 14 자, 두 분수 4분의 3과 10분의 7을 통분하는 방법 중에서 그쵸? 분모가 20이 되게 한 거, 이 경우에 이거는 최소 공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4와 10의 최소 공배수는 20이 된 거를 알고 먼저 최소 공배수 20을 알고요. 구해놓고 4가 20이 되려면 분모 분자에 5씩 곱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10분의 7에 분모가 20이 되려면 각각 2씩 곱해주자.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고 나서 통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 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는 뒤에서 배우죠. 자, 볼까요? 자, 8-4에서 할 겁니다. 자, 8-4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때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죠? 자,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한다. 자, 어떤 수를 나누어 봐야겠죠? 여기서 어떤 수는 다 12입니다. 자, 12가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친구들이 다 몫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나누어 떨어져서 즉 뭐가 없는 거죠?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하면 remainder 요거 R 제로 나누어 떨어졌다. 아니 우리나라식으로 점점점 제로 아니면 나머지 제로 0. 자, 이런 것이 다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이 6개의 경우는 다 어떤 수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나누어 떨어지게 한 수들은 실제로 이 친구들이 되는 거죠. 1,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이 부분이 다 나머지가 0이고 몫이라는 건 다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이 되고요. 자, 2가 되고요. 여기 3이 되고요. 4가 되고요. 6이 되고요. 12. 자, 6개의 나눗셈의 나머지는 모두 0이므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고요. 12의 약수는 여기 동그라미 칠한 거 1, 2, 3, 4, 6, 12.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위 그램에서 만약 12 나누기 4는 3 나머지 0이기 때문에 그쵸? 나머지 0이라고 쓸게요. 나머지 0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그걸 이제 이렇게 12 나누기 3 12 나누기 4는 4 몫이 3이고 4가 약수가 되겠죠. 자, 이거를 한번 대표적으로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12가 있는데요. 펜을 파란색으로 해서 그쵸? 나누기 4니까 자, 3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4개를 묶었죠. 자, 12 나누기 4. 자, 4로 나눠라 그러면은 동수 누감. 그쵸? 이렇게
how many times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몫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동수누감은 포함제. 그쵸? 4가 어떤 이 사이즈에 이미 4로 나누라고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나눗셈을 했고요. 자, 이퀄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야 되고, 묶어서 나머지가 0인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그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그림인데요. 자, 12 나누기 4. 이 그룹의 사이즈는 4다라고, 그쵸? 네,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4라는 걸 얘기해 준 것이고요. 자, 요렇게 4개씩 묶은 거 사이즈를 잘 얘기해 준 거죠. 만약에 10인데 그때 뭐 표현이 무식한 왕이 자 12개 뭐 사과가 있는데 5개씩 나눠줘 그러면은 이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몫이 딱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띡 이거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나요? 이 동수누감의 이 사이즈. 그쵸? 근데 여기서 사이즈가 4개라고 했으니까 잘 알고 자 4개씩 나누어 줘.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그림인데요. 다시 여기 읽어보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한자로는 정제. 그죠? 예. 이 정이 정수할 때 가지런할 정이죠. 가지런하게 다 나누어 떨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 4는 약수라기보다 정제수라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그쵸?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쵸? 정제수라고 하면은 딱 어떤 의미가 맞죠? 이 그림의 의미야. 그쵸? 그래서 약수가 약간 어찌 보면은 한자 해석이 좀 헷갈리게 만드는 편은 있어요. 한번 약수의 약은 약속하다, 또 약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중에서 또 묵다와 다발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약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의미보다 이런 다발짓다라는 그쵸?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수하면은 나누어 떨어지는 걸 이미 다 어머니는 그렇게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이라는 한자가 마치 나누어 떨어지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약속하다, 약혼하다 그런 약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는 묵다, 다발짓다예요. 즉, 이 그림을 보고 중국 사람들은 이걸 약수라고 한 것이고요. 진짜 올바른 뜻은 나누어 떨어지는 수, 정제수가 맞다는 것이죠. 자, 어이했던 그러나 우리는 그냥 약수라고 합니다. 근데 약수에서 뭐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의미는 없어요. 이거 묵다 다발짓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지. 자, 이제 세로셈 27 나누기 5를 해보겠습니다. 그쵸? 뭐 PGS는 디비든드 요거 동명사죠. 동명사 든드 그 다음에 나누는 수 디바이저 5 그다음에 몫이 quotient 5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가 있네요. remainder 2 자, 나눗셈에서 이 디바이저는 나누는 수니까 제수라고 하죠. 제수 지우고 다시 자 나눗셈에서 이 디바이저는 제수로 변형을 하죠. 그쵸? 특히 R이 0일 때는 디바이저는 정제. 이 디바이저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미국 사람들은 미국 단어로는 디바이저라는 게 그냥 나누기 표현으로 하면 디바이저라고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눗셈일 때는 그 한자로 제수라고 하면 돼요. 제수라고 하면 만약 나머지가 R이라고 쓸게요. 나누어 떨어져도 제수가 돼요. 나머지가 있어도 0이 아니어도 다 제수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고 특히 나누어 떨어질 때는 제수가 요 부분
이 부분은 다발지어서 나누어 떨어졌다 해서 얘가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그 나눗셈 형식이면 재수, 다발지어서 나누어 떨어지면 약수.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나 영어 단어 우리가 영어 사전에서 디바이저를 찾으면 디바이저를 또 약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뒤에 읽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약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팩터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 사전에서는 디바이저가 약수로 가도 되지만 자 디바이저를 딱 보면은 어머니는 그냥 재수 하나로만 번역하시는 게 맞아요. 사전에서 약수라고 해도 약수는 팩터로 번역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약수는 팩터, 디바이저는 재수. 그쵸? 예. 근데 재수가 R이 0일 땐 약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지 정확한 거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 싫어 그러면 디바이저는 재수, 팩터는 약수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팩터가 약수가 되는 거 그거를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디바이저 나눗셈 식으로 할 때는 디바이저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재수라고 하기도 하고 약수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이 경우로 가니까 그쵸? 다시 자, 재수라고 하기도 하고 요 라인을 타면은 그쵸? 약수라고도 하죠. 근데 영어 단어 디바이저 하나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왜 디바이저 하나를 번역을 재수라고 하기도 약수라고 하기도 하지? 그게 싫으시면 이제 곱셈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서 약수를 구할 때 나눗셈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말고 곱셈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것이죠. 자, 나눗셈 정리해서 R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쵸? 나누어 떨어지니까 다발지어서 나누어 떨어져서 약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곱셈식 A는 BQ를 사용하자는 것이죠. 자, R이 제로라서 이게 없어도 되죠. 0이니까. 그럼 A는 BQ 갖고 곱셈식을 활용하면 이 숫자의 구성에서 A, B, Q에서 A는 BQ에서 약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A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니까 12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곱셈을 하면 1과 12, 2와 6, 그쵸? 3과 4. 자, 이렇게 하니까 1, 2, 3, 4, 6, 12. 처음에 나눗셈을 구했던 약수 다 나오죠. 곱셈을 해도 1, 2, 3, 4, 6, 12. 자, 곱셈으로 표현해도 1, 1, 2, 3, 4, 6, 12. 다 나온다는 거예요. 또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식 3개만 쓰면 돼요. 1과 12, 2와 6, 3과 4. 그쵸? 그래서 약수를 구하는 것이 많이 간결해졌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약수는 다발지어서 나누어 떨어짐으로 R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나머지가 0이란 뜻이죠. 그래서 A는 BQ 갖고 곱셈식으로 하면은 B와 Q가 결국 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요. 곱셈으로 표현할 때. 자, 다음 페이지. 자, 곱셈의 어떤 세로식이죠. 자, 이것도 동명사 multiplicand. 그 다음에 multiplier. 그쵸? 이거는 피승수. 그쵸? 현재는 12이지만 multiplier. 승수 곱해지는 숫자가 들어가면 뭐 앞으로 커질 것. multiplicand. 동명사. 그래서 그 결과는 product 24. 그쵸? 예.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곱셈식에서는 피승수 multiplicand, 승수 multiplier 그러고 곱은 적이라고 했어요. 적 쌓여 있다는 거죠. 자, product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약수를 구하는 이런 곱셈식으로 했을 때 자, 이거는 나눗셈 정리해서 자 A는 BQ이고요. 만약 5 곱하기 4는 20이면 뭐 BQ는
A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식은. 그쵸? 맞죠? 자, 그러면 5하고 4는 약수니까 뭐죠? 20의 팩터. 그쵸? 펜 좀 바꿔볼게요. 자, 5는 20의 약수. 그 factor of 20. 또 4도 약수 맞죠? 4도 factor of 20 약수. 그리고 20은 그쵸? 배수가 되는 거예요. 프로덕트가 아니라 4와 5의 멀티플. 자, 그럼 멀티플은 이제 한번 써볼게요. 멀티플은 20은 결국 4와 5의 멀티플 배수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적이 아니에요. 약수 배수에서는. 자, 5와 4는 피승수와 승수가 아니라 그냥 약수입니다. 팩터. 그쵸? 그래서 아까 나눗셈을 할 때는 디바이더가 제수인데 나머지가 0일 때는 두 번째 페이지군요. 자, 나눗셈 표현으로 할 때는 디바이저가 제수인데 나머지가 0일 때는 다발지어서 나누어 떨어지니까 약수라고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타고 가지만 그쵸? 곱셈식으로 설명할 때는 그냥 B하고 Q가 팩터예요. 약수, 그 다음에 이거 배수, 멀티플. 팩터, 멀티플이 됩니다. 자, 이 곱셈식으로 해서 약수와 배수 관계에서는 팩터와 멀티플, 그쵸? 팩터와 멀티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은 5 곱하기 4라고 표현했을 때, 자, A는 PQ죠. 다시 20은 5 곱하기 4. 자, 나눗셈 정리해서 A는 PQ. R은 제로기 때문에 안 써준다. 자, A는 PQ에서, 그쵸?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곱셈식이라기보다 R은 0일 때 나눗셈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A는 PQ.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약수와 배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쵸? 팩터와 그쵸? 멀티플. 다 됐죠? 자, 약수의 정의 곱셈으로 하는 것입니다. Any of various objects multiplied together to form some whole. 자, 전체 to form a whole. 전체를 만드는 것인데 약수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곱셈으로 만든대요. multiplied together. 그렇죠? 두 수를 곱해가지고 전체를 만드는 수가 약수이다. 여기 나눗셈이라는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자, 3 is a factor of 12. 자, 12의 약수는 3이다. 자, 3이란 팩터를 주고 뭔가를 프로덕트 멀티플라이드 투게더 하면 12가 나오죠. 뭐가 있죠?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3일 때는 4, 3, 4가 팩터가 되는 거고 뭐 하나 더 해볼게요. 12를 선정해도 되죠. 12를 해서 홀을 만들려면은 12가 홀이죠. 여기 1이 되는 거죠. 자, 12하고 1도 약수가 됩니다. 12하고 그쵸? 12하고 1도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2, 4, 6. 그쵸? 2하고 6을 해도 약수가 되고요. 자, 그래서 뭔가 두 수를 곱해서 홀, 전체를 만드는 두 수를 팩터라고 한다. 자, 곱셈으로 약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학에서의 정의라고 mathematics 그렇게 나왔죠? 자, mathematics에서 지우고 자, mathematics에서 약수의 정의는 자, multiplied together. 그래서 and to form a whole. 그쵸? 전체를 만들면 된다. 그런 수는 다 팩터이다. 3은 12의 팩터, 2 곱하기 6, 4 곱하기 3, 다 12의 팩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팩터는 라틴어로 factum이 어음이에요. 어원이에요. 그래서 만들다란 뜻이고요. 여기 수학적 정의에서 보면은 곱해서 전체를 만든다. 만드는 뜻이 있죠. form이라고요. 자, multiplied together to form the whole. 그쵸?
자, form은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factor, factum, 그쵸? multiplied together to some whole, 그쵸? to form whole. 그래서 다 만들다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any various object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multiplied together to some whole 전체를 만드는 곱해서 전체를 만드는 object는 약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mathematics 수학적 개념에 맞는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전을 봤을 때 약수 찾아서 디바이더가 있으면 팩터로 된 거를 선택을 하세요. 그쵸? 팩터라고 해서 난 곱셈으로 약수를 이해할게 라고 하면은 여러모로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배수. 배수는 멀티플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보셨죠? 20은 멀티플 오브 5, 멀티플 오브 4, 4, 그쵸? 어떤 팩터의 배수. 자, 배수는 단어만 봐도 곱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약수와 배수는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쵸? 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는 그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서도 그 팩트 패밀리를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삼각형이 있고 만약에 나눗셈이나 곱셈을 의미하는 팩트 트라이앵글이다. 그러면은 3과 4를 설정하면 12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시 그릴게요. 만약에 나누기 곱하기 12를 주어주고 호를 주고 뭐 여기를 네모를 치고 얘를 4로 하면 12 나누기 4는 3. 그쵸? 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서도 돌고 도는 팩트 패밀리가 있듯이 그쵸? 약수와 배수도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지금 약수는 끝나고 배수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시 자, 배수를 공부할 때는 구구단을 활용하면 좋다는 것이죠. 자, 2의 배수를 곱셈 구구 2단의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의 배수. 그쵸? 2의 배수. 자, 곱셈 구구 9구단 2단이죠. 여기 2단이 쭉 있고요. 자, A는 BQ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BQ는 A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죠. 자, BQ는 A. 자, 나눗셈 공식에서 A는 BQ인데요. 자, 9구단 이렇게 2 곱하기 1로 했으니까 BQ는 A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B 2로 지금 픽스 됐죠? 그 다음에 배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곱해서 커지는 거예요. 멀티플이니까. 그래서 A가 여기 맞게 요 A의 자리가 다시 요거 펜으로 바꿔볼게요. 자, A의 자리를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 A의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2, 4, 6, 8. 그쵸? 16, 18. 그래서 이쪽이 2의 배수입니다. B, 2의 배수. 근데 Q는 그냥 1, 2, 3, 4, 5, 6, 7, 8, 9, 10으로 쭉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됐죠? 자, 그래서 2의 배수는 2, 4, 6, 8 요거 A라는 A 쪽이 2의 배수가 되겠죠? 네. 멀티플 2, 4, 6, 8, 10. 자, 이렇게 BQ는 A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고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배수의 개수는 이쪽이 배수 자리예요. 여기요. 9구단에서 커지는 거. 무한히 증가함으로 최대값을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두 수의 어떤 공배수를 구하고 공배수를 구할 때 공배수를 구해도 이게 공배수가 나왔더라도 계속 증가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을 알 수 없으므로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최소 공배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최소 공배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약수와 배수를 관계를 나타내는, 분명 약수와 배수는 관계가 있다 그랬죠. 수학기호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 짝대기 긋는 거예요. 그러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짝대기가 있다는 거죠. 약수와 배수입니다. 자, 우리가 A는 BQ에서 A는 멀티플이죠. 그래서 배수인 건 당연히 알았죠. 그러면 B는 팩터이므로 약수가 되겠죠. 자, A는 BQ인데 구구단에서도 우리 BQ는 뭐 A 이렇게 했으니까 A가 약수고 B가 A가 배수가 되는 거고, 그쵸? B가 약수죠. BQ는 A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수부터 배우고 배수부터 배우잖아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약수부터 배우니까 그냥 약수, 배수 이렇게 쓰자고요. 그 약수, 배수 어떻게 곱셈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은 BQ는 A라고 해가지고, 그쵸? 요 곱한 결과가 여기가 멀티플이니까 배수, 그쵸? 여기 앞에가 약수. 그러면 여기를 좀 파란색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서 지금 약수, 배수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BQ는 A. 자, 이렇게 하면은, 자, B 약수, 배수, BA. 자, B하고 A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B, 이렇게 A. 그쵸? A. 그래서 약수, 배수, BA.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수학기호 요거, 이 짝대기는 정수론, 대학교에서 정수론을 배우죠. 2학년 때. 과정에서 나오지만, 아이들이 약수를 배우고 나서 배수를 배우므로 약수, 배수 이렇게 쓰는 걸로 하고요. 자, 대학교 때 나오는 뭐 수학 전공자들이 배우는 것이지만, 일단 약수, 배수, 이렇게 약수, 짝대기, 배수 이렇게 그냥 쓰는 걸로 정하고, 그냥 일단 기억만 해주세요. 약수와 배수는 결국 곱셈과 관련 있다. 그쵸? 계속 다 우리 곱셈으로 구했죠? 약수와 배수 관계는. 됐나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배수의 개념은 솔직히 약수보다는 많이 간결해요. 그쵸? 멀티플만 구하면 되니까요. 자, 멀티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멀티플이 되는 것이죠. 됐죠? 그쵸? 암튼 약수 배수는 BA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약수와 배수의 관계 좀 디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처음 강의이고 4페이지 분량을 설명드렸는데 좀 양이 많네요. 한 30분 넘었고요. 자, 오늘 약수와 배수 첫 번째 단원